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조건 파트까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201페이지 보시면 기한이란 목차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기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한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 조건과의 차이점에다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건과의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한 파트는 교재를 보면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조건을 공부할 때는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부관이 조건이었었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부관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부관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부관. 그래서 일단 의 파트를 쭉 밑줄 치면서 의 파트에서는 포인트로 뽑아낼 것이 뭐냐면 확실한 이 단어를 포인트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부관은 조건인데 반해서 장래 발생이 확실한 부관은 기한이죠. 그리고 이런 기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까? 기한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요. 이 시기라는 것이 있고요. 시기.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기는 도대체 뭐고 종기는 도대체 뭔가 이걸 살펴보는 건데 시기나 종기나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기한이죠. 차이점은요. 시기는 말 그대로 시작하는 시점을 잡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기는 말 그대로 마치는 시점을 잡는 것을 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금년 뭐 1월 1일부터 내가 너한테 돈 1억을 빌려줄게 이렇게 의사표시합니다. 그럼 이건 시기를 잡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기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돈 1억을 빌려줄게. 이건 종기를 잡은 거죠. 마치는 시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기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종기의 개념은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제 볼 것은 확정기한이라는 것이 있고요. 확정기한. 두 번째는 이제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을 살펴보는 건데 이 확정기한이건 불확정기한이건 둘 다 공통점은 기한이죠. 둘 다 공통점이 기한이라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차이점은요. 확정기한은 발생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불확정기한은 발생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하죠. 이런 확정기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날짜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컨대 금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너한테 자동차 한 대 줄게 이렇게 의사표시합니다. 그럼 금년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고 또 언제 발생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정기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불확정기한은 발생할 것은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불확정기한이에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죽으면 이런 것들이 불확정기한이죠. 내가 죽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긴 죽죠. 대신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 시점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확정기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불확정기한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왜 불확정기한이 중요하냐면요. 불확정기한은 문구 하나만 달라지면 주소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다시요. 문구 하나만 달라지면 주소가 완전히 틀려져요. 예컨대 내가 죽으면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 죽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내일 죽으면. 그럼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내일이란 문구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조건으로 바뀝니다. 기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 하나만 들어가 버리면 주소가 바뀌는 것이고 교수님들은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불확정기한과 조건을 구별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게 불확정기한인지 조건인지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기한 그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칠 것은 뭐 시기 종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밑줄은 뭘 쳐놓으시냐면 불확정기한을 쭉 밑줄 쳐놓으세요. 불확정기한을 쭉 밑줄 쳐놓으시고 불확정기한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조건과 비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불확정기한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조건과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가 나오죠. 기한 붙일 수 없는 거 거의 대부분 조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양가로 3번이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어음수표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기한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 내용을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어음수표행의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이 나오죠. 이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은 뭐 중요한 쟁점 없습니다. 조건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란 단어가 나오죠. 기한의 이익.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쪽을 좀 보시죠. 이쪽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한의 이익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기한의 이익이란 단어는 조건 파트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죠. 조건 파트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한의 이익은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의 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기한의 이익의 FM 개념은요.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취하는 이익. 이게 바로 기한의 이익입니다. 다시요.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취하는 이익. 이런 것들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케이스를 들면 쉬워요.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1억을 빌려주게 되면 갑한테는 1억의 대금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을한테는요 1억의 대금 채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지금 존재하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무이자부로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무이자부로. 그리고 변제기를 12월 31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돈 1억을 빌려주겠다.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종기를 잡은 거죠? 종기부,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굽니까? 채무자죠. 채무자는 1억이라는 목돈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이게 만약에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매월 정기적으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일 때는 기한액을 누가 갖는가? 일단 채권자한테는 기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월 정기적으로 일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죠. 이익을 취하고 있죠. 채무자 기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채무자도 12월 31일까지는 1억이라는 목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액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무이자부일 때는 일방당사 기한액을 갖지만 이자부일 때는 이렇게 양당사 기한액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한의 이익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가 취하는 이익 이런 것들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이런 기한의 이익 파트에서는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누군가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누군가 우리 기본서 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요. 채권자만이 기한액을 갖는 경우 또 채무자만이 기한액을 갖는 경우 양 당사가 기한액을 갖는 경우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재가 그런 식으로 나눠놓고 있죠. 근데 틀린 얘기 아니고 정확히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접근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면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부하세요. 기한액은 누가 갖는 거냐면요. 이게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 따라서요. 그래서 유상계약일 때는 기한액을 누가 갖는 것인가? 유상계약일 때는 양 당사자가 기한액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일 때는 양 당사자가 기한액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무상계약일 때는 누가 갖는 거냐면 일방 당사자가 기한액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일 때는 양 당사자가 기한액을 갖는 것이고 무상일 때는 일방 당사자가 기한액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유상계약이 뭐고 무상계약이 뭔지는 우리가 공부했죠? 유상은 주고받는 계약이 유상계약이고 무상은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게 무상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 빌려주고 받는 게 없죠. 그럼 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 기한액을 갖는 것이고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 빌려주고 받는 게 있죠. 그럼 유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기한액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액을 누가 갖는 것인가? 유상일 때는 양 당사자, 무상일 때는 일방 당사자가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일 때는 일방 당사자가 갖는데 누가 갖는 거냐면 채무자가 기한액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상일 때는 일방 당사자가 기한액을 갖고 채무자가 기한액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기한액을 갖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기한액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외죠. 원래 무상일 때는 채무자가 기한액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기한액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무상 임치 계약이에요. 무상 임치요. 임차가 아니고 임치입니다. 임치는요. 맡겨둘 임자고요. 둘 치자입니다. 물건 맡기는 계약을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품 보관소에 물건 맡기는 계약. 돈 받고 물건 맡아주면 유상 임치고 돈 안 받고 공짜로 맡아줬을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무상 임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임치 계약에선 채권자 기한액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유상일 때는 양당사 같죠? 무상일 때는 일방당사. 무상일 때는 누가 갖는 게 원칙이라고요? 채무자가 갖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임치 계약에 있어서만 채권자가 기한액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액을 누리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한액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기한액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액은 포기가 가능하다. 그럼 기한액을 포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12월 31일까지 돈 1억을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날짜가 9월 31일인데 지금 목돈 1억이 생긴 겁니다. 현재 날짜가 9월 31일인데 목돈 1억이 생겼을 때 그 1억을 갖다 갚아버렸어요. 이게 자기 자신의 기한액을 포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더 1억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갖다 갚아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기한액을 포기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액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갖다 갚아버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매월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9월 31일 날 목돈 1억이 생겼다고 해서 갖다 갚아버리면 이 친구에게 3개월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개월치 이자를 배상하면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한액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할 때는 상대방의 기한액을 해야지 못한다. 법전에 이렇게 써있죠. 상대방의 기한액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기한액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기한액을 배상하면